지금 시간 미국 증시 아직 마감 전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3일 동안 하락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다 이겨내고 오늘은 모든 지수들이 다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감 전입니다. 이번에 기사 내용을 함께할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은 정말 힐링가족 중장년층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니죠? 알고 있으니까 실행 중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칠순거지 안 되려면 이거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칠순거지. 거기다 나이 더 들어서 팔순거지 되면 어떡합니까? 칠순거지 안 되려면 100세 시대에 무전장수 피하는 법. 무전장수. 돈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이 맞춰 자산수명 연장해야 했습니다. 자산수명. 사람의 나이, 수명이 있죠?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수명. 그것처럼 자산수명. 이 돈에 대한 수명도 연장을 해야 됩니다. 한국보다 고령화 시계가 빠른 일본은 전체 인구의 23%가 70세 이상이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5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인 노인 대국이다. 인구 구조가 노화한 일본에선 70대가 자산시장의 중심축이다. 저축액만 봐도 그렇다. 일본 내각부의 2022년판 고령사회 백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저축액은 2259만엔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대강? 그러면 2259만엔 그럼 2억 2천이란 뜻 아닙니까? 2억 3천. 평균이에요. 30대 760만엔 7,600만원. 40대 1,080만엔 1억 아닙니까? 통장 잔고를 크게 웃돌았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저축액이 말이죠. 반면 한국은 아직까진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일본보다는 낮아 전체 인구의 11% 정도다. 일본의 인구 구조가 먼 훗날의 일처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인구 변화는 처음엔 느려 보여도 금방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 법이다. 한국처럼 변화의 진폭이 큰 나라는 순식간에 현실화할 수도 있다. 최근 고물가와 고비용이 이어지면서 충분히 준비했다고 자신하며 퇴장했던 은퇴자들조차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근심 없는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 기사 내용 중에 꼭 알아야 될 것,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일부만 공유를 한 것입니다. 무전장수. 70대가 되면 은퇴 시점에 비해 보유 자산이 줄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역에서 떠났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감소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산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곤란하다. 노년에 찾아오는 노후 파산은 자산 감소 속도 기울기가 가파른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당연한 거죠. 내가 아직 5년, 10년 더 살아야 돼. 나중에 말이죠. 그런데 이 자산수명, 돈은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들 눈치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식에게 손 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녀들이 정말 부자가 됐다면 부담 없죠? 나 또한 평생 죽을 때까지 자녀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그러나 일부죠. 대부분 보면. 무전장수,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려면 돈의 수명을 자신의 수명만큼 꼭 연장시켜야 합니다. 사람의 수명뿐만 아니라 돈의 수명, 즉 자산 수명을 꼭 늘려야 합니다. 이 자산 수명이란 무슨 의미일까? 아직 한국에서는 낯선 단어이지만 개념 자체는 쉽다. 노후생활비로 준비한 자금이 3억 원인데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씩 꺼내 쓴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이런 가정해봤죠? 은퇴 후 13년째가 되는 해에 통장 자금은 0원이 된다.
잔고가 제로가 되는 시점이 바로 자산 수명이고 이 경우엔 13년이다. 3억을 그냥 놔두고 계속 200만 원씩 꺼내서 써보면 13년이면 끝입니다. 우리는 이 자산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실천 중이잖아요. 21년 8월, 작년 8월이죠. 만 50세에서 65세 대상. 아마 우리 실가족분들도 이 나이대가 꽤 많이 계세요. 조사 참여 인원 5,115명. 자료는 NH투자증권에서 100세 시대 연구소, 여기서 5060 세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평균 투자 금액 3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평균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직 이 평균 금액이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더 나이 먹기 전에 분발해야 되겠죠?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산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노후 자산을 놀리지 않고 운용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3억 원을 준비해 은퇴한 사례를 생각해 보자. 노후 생활비가 월 평균 200만 원이면 3억 원은 은퇴 후 13년째가 되는 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 돈을 연 3%로 굴리면 자산 수명이 13년에서 16년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5%로 운용을 하면 수명이 13년이 아니라 21년까지 늘어난다. 연평균 5%가. 근데 우리는 현재 연평균 적어도 10% 정도 되거든요. 그럼 0% 10%면 5년이면 단리 계산하면 50%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5년이면 100%예요. 복리 효과 아닙니까? 근데 연평균 5%로 운용하면 13년이면 없어질 돈이 21년 걸리죠? 근데 연평균 우리가 생각하는 10%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40년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먹고 살고도 이 돈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또 물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은퇴 후의 자산관리 방법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생존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노후 자산을 놀리지 않고 잠재우지 않고 24시간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 시스템을 우리는 다 구축을 해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국내 시장의 작은 시장에 구축을 해둔 것이 아니라 월등히 1등, 세계 1등 시장에, 그것도 탑 클래스 회사들에 우리가 사업, 동업을 하면서 놀리지 않고 노후 자산을 아주 효과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평균 5%? 아니죠. 우리가 투자하는 이 자금들은 연평균 아무리 적어도 8% 이상 나옵니다. 또 연평균 보면 S&P 500 기준, 나스닥은 뭐 더 높죠? 평균 9%, 10%예요. 연평균.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약세장을 이겨내고 강세장이 오게 되면 연평균 10%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거의 2배예요.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이 납니다. 지금 올해 약세장이에요. 연평균 10%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올 약세장은 연평균 10%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하락을 했으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 연평균 10%가 아니라 하락장을 이겨낸 상승장에서는 연평균 20%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싸게 모아가는 이 종목들이 이 수량들이 나중에 강세장이 오면 연평균 10%가 아니라 그거의 2배, 3배의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의 타이틀처럼 칠순거지 안 되려면, 팔순거지 안 되려면 100세 시대의 무전장수 피하는 법을 우리는 알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